오늘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내가 18살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것도 지금의 기억을 그대로 가진 채로 말이에요. 60살 인생의 후반을 지나 어느 날 갑자기 깨어보니 다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다면? 그 시절의 나, 그때의 집, 거리, 가족, 그리고 아직 사라지지 않은 기회들. 이건 그런 상상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모든 건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로 시작됐어요. 나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눈을 떴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누우려 했죠. 그런데 갑자기 방 안이 기묘하게 흔들리더니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마치 의식이 통째로 뚝 끊기는 느낌이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낯선 이불에 누워 있었어요. 벽지는 연한 꽃무늬, 천장은 낮고 상틀에는 삐걱거리는 선풍기가 매달려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죠. 거울 속엔 분명히 나였어요. 그런데 젊었어요. 너무도 익숙한 18살의 얼굴. 이게 뭐지? 몸은 가볍고 피부는 탱탱했고 머리는 까맣고 풍성했어요. 손등에 나있던 점과 흉터까지 그대로였죠. 그리고 그때 방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도연아, 늦겠다. 학교 안 갈 거야? 그 목소리, 돌아가신 어머니였어요. 나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이 넘은 어머니가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흰 앞치마에 파마 머리, 그리고 그 익숙한 잔소리 섞인 말투까지. 아니, 뭐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어? 어디 아파? 나는 대답 대신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거기 계셨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건 꿈일까? 아니면 정말 돌아온 걸까? 나는 그대로 책상 앞에 앉아 가만히 일기장을 폈어요. 그날 날짜는 1983년 6월 4일. 정확히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그 시절이었어요. 잊고 지냈던 것들이 하나둘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학교 옆에 있던 문방구, 만화책 대여점, 교복 치마 줄이고 다니던 친구들. 그리고 그때 내가 포기해버렸던 꿈. 나는 분명 그때 미술대학을 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 아버지의 반대, 그리고 나 자신의 용기 없음으로 결국 그만뒀죠.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결정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시 그때로 간다면 이번엔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번엔 미루지 않겠다고. 이번엔 내 삶을 진짜 나답게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그 시작은 학교에 가는 것부터였죠. 나는 교복을 입고 운동화 끈을 묶었어요. 거울 속의 나는 아직 어색했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 낯익고 따뜻한 햇살이 나를 맞이했어요. 1983년 내가 다시 살아보는 첫날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학교 가는 길은 너무도 낯익으면서도 새로웠어요. 도로엔 승합차와 자전거가 뒤엉켜 있었고 길거리엔 교복 입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몰려다녔어요. 한쪽에선 쌍쌍바를 파는 아이스크림 수레가, 또 한쪽에선 라디오 가요가 울려 퍼졌죠. 도시의 냄새, 구수한 빵집 향, 매캐한 연탄 냄새까지 모든 게 그 시절 그대로였어요. 학교 앞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어요. 야, 도연아. 아침 자율학습 늦었잖아. 그 목소리. 내 가장 친했던 친구 영철이었어요. 그 친구는 40대 중반의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던 인물인데 지금은 활기차게 내게 손을 흔들고 있었죠.
나는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벅차오르는 감정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야, 미안.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야. 영철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고 나는 그와 함께 교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첫 교시는 국어 시간. 칠판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의 말투, 분필 소리, 창밖에서 들리는 운동장, 아이들의 소리. 모든 게 생생하고도 따뜻했어요. 나는 몰래 공책 한쪽에 적었어요. 이번엔 진짜로 그림을 그려볼 거야. 점심시간, 나는 미술반이 쓰는 교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내가 한때 짝사랑했던 은정이도 있었죠. 그 시절 나는 은정이에게 고백 한마디 못한 채 졸업했고 그 후로는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은정이도 나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도연아, 미술부에 다시 올 거지?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응, 이번엔 제대로 해보려고. 집에 돌아가는 길 나는 자꾸 하늘을 올려다보게 됐어요. 이게 꿈이라면 깨지 않기를.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나는 이번 생의 두 번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다짐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며칠 사이 나는 다시 그 시절의 일상에 익숙해졌고 마치 원래 그 시절에 살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수업을 마치고 미술실에 남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형광등 아래에서 물감 냄새가 퍼지고 은정이는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스케치를 하고 있었죠. 도연아, 은정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예전보다 진지해진 것 같아. 뭔가 다르게 보여.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번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게 많아서. 말끝을 흐린 채 나는 붓을 다시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작은 문방구 앞에 멈춰섰어요. 어릴 때 자주 사 먹던 연필깎이, 100원짜리 캔디, 빛바랜 만화책들이 진열대에 놓여 있었죠. 그걸 바라보다가 나는 문득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60년이 걸렸는데 다시 여기서 시작할 줄은 몰랐네. 그날 밤 어머니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주셨고 아버지는 신문을 펴며 묵묵히 밥을 드셨어요. 그리고 나는 용기를 냈어요. 아버지, 저 미술대학 준비해보고 싶어요. 순간 어머니는 젓가락을 멈췄고 아버지는 신문을 내리고 내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갑자기 왜? 그냥 그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라서요. 한참의 침묵 끝에 아버지는 조용히 밥을 한 숟갈 뜨고는 말했어요. 네가 책임질 수 있겠냐? 나는 눈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번엔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볼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고 맑은 잠에 빠졌어요. 그림을 그리고 걷고 웃고 또 가족과 저녁을 먹던 그 며칠이 내 인생 전체를 다시 따뜻하게 덮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다시 60살의 방 안 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은 여전히 밝았고 휴대폰엔 어제와 같은 날짜가 떠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나는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담긴 표정만큼은 달랐어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작은 스케치북을 꺼내 오랜만에 다시 연필을 쥐었어요. 이젠 늦지 않았어요. 그때 못했던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돌아가 보니까 알겠더라. 인생은 늦은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더라. 그날 이후 나는 정말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아프고 눈이 침침했지만 마음만큼은 다시 18살이었죠. 나는 근처 문화센터의 드로잉 수업에 등록했고 거기서 나처럼 다시 꿈을 꿔보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선생님, 이게 좀 비뚤었죠? 괜찮아요. 감정은 선 하나에도 담겨 있으니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전에 나는 늘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나는 어설퍼도 괜찮았어요. 어느 날 윤지가 집에 찾아왔어요. 아빠, 요즘엔 뭐하고 지내? 나는 아무 말 없이 완성되지 않은 스케치북을 건넸어요. 거기엔 어머니의 모습, 그 시절의 교복, 문방구 앞 풍경, 그리고 은정이의 미소까지 담겨 있었죠. 윤지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돌아가서 뭔가 하고 왔구나.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시 그 시절을 살고 나니까 지금이 훨씬 더 소중해졌어. 사람들은 말하죠. 젊을 때로 돌아간다면 뭐부터 하고 싶냐고. 나는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의 나를 미루지 말 것. 그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던 순간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걸 그 상상이 알려줬어요. 오늘도 나는 한 장의 그림을 그리며 시작해요. 젊은 날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해나갈 거예요. 이 이야기를 쓰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가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이라는 말을 쉽게 하곤 해요. 하지만 정말 돌아갔다고 해도 그때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지혜롭지 않다면 결국 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되겠죠. 그 상상 속에 며칠 동안 저는 제 안에 있던 두려움과 후회, 용기를 다시 마주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걸요. 그림을 다시 시작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접어둔 꿈 한 조각쯤은 있을 거예요. 그게 비록 늦은 듯 보여도 아니요,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때 그랬더라면 대신 지금부터라도 해볼게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저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따뜻하게 계세요. 손녀의 상상일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